자, 그럼 이제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종목 분석 내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주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일주일 뒤 연휴가 찾아오게 될 텐데 연휴를 앞두고도 우리 시장은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이 몰린 종목들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들의 이름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섹터들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내 종목 있나 없나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주호 본부장부터 노란색 말부터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보시죠.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숫자 6으로 출발합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는군요. 자, 아모레퍼시픽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됐었고요.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규장만 보면 20%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20% 언제 올랐나 이런 생각이 저는 보자마자 들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좀 오랜만에 거래량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나왔는데 사실 이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주가를 부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오히려 실적도 좀 견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코스닥스의 매출 회복 속도가 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으로 확장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품 섹터의 가장 아쉬운 점은 작년 2분기, 3분기 때 정말 많이 매를 맞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실리콘2가 최근에 좀 화장품 섹터 투심을 악화시키는데 좀 일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괘씸죄죠. 그러니까 뭐 대표라던가 회사 임원이 좀 지분을 매각한다. 특히나 뭐 많이 판 건 아니지만 지분을 팔았다라는 이유로 실리콘2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화장품주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밀리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온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나에 대해서는 다소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좀 오딘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화장품 섹터가 결국에는 APR이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좀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은 선방하지 않았나,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약간은 우려되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상향 조정한 폭이 대체로 봅니까 한 18만 원 수준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올린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좀 궁금한데 매수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거는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거래량도 오랜만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좀 가격 매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는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리콘2 발 그 이슈가 완벽하게 좀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중에 클래시스랑 파마리서치 주가 계속 부진하죠. 근데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기기는 사실 같이 가는 경향이 커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과연 지금 이 화장품 섹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아모레퍼시픽은 코스피 아니야. 코스피 맞죠? 하지만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회복이 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이게 오늘 급등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거나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 하에 좀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수급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동안 시세가 너무 못 나왔는데 오늘 한 번에 이렇게 튀어오른 상황이라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다가 오히려 조금 눌림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 군계 일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약간 금묵자흑, 투심의 영향이 덩달아서 받을 수 있으니 조정 시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은 관망 의견이었고요. 자, 이제 공대원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삼성전기로 가는군요. 자,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30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기관 외국인도 다시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원래 10만 원짜리가 현재 30만 원대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주가 힘입을 때마다 오름세를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적층 세라믹 콘덴서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현물에서 한 20%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각받는 그런 모습이고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한 10,000개 정도가 필요로 해서 들어가고 투입이 되고 스마트폰에도 한 1,000개가 들어가고요. 전기차에도 한 3,000개가 들어가서 부각받을 때마다 동반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제 PCB 쪽에서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술주가 올라갈 때는 동반 움직임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작년부터 흐름 지켜본 분들은 이보다 편안한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요. 뭔가 큰 조정이라고 할 게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고 대체로 우상향을 쭉 지속적으로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기 지금 와서도 사도 될까?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처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매수 의견 드리는데 예. 다만 이제 좀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게 비중 조절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좀 정찰병을 보냈다가 눌릴 때 확 담는 스타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는 코스피 야간 선물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프리장에서 엔비디아도 지금 빠지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제 눈에는 전고체 쪽이나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정유주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기술주는 좀 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장에서는 좀 그래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돼서 이왕이면은 28만 원 밑으로 좀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는 4분기에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자율주행이나 이제 로봇 으로 인해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가 돼서 눌릴 때 공격적으로 베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은 비중부터 매수를 하고 가격선도 28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추이를 보면서 비중을 늘릴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대표의 빨간 말을 출발시키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소개될 세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2가 나왔네요. 하나, 둘. 엔터로 갑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자, 조금씩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컴백 소식들도 들려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게 무난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은 경험과 실현을 딛고 올라가는 기업들을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보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상승폭은 좀 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메가 IP 활동 예정에 따른 지금 전반적인 업황 기대감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컴백을 하고 기존의 빵빵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계약권 문제 때문에 개개인별로 활동을 어떻게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올해 컴백하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의 판권은 다 YG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가 이달 말에 바로 지금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메가 IP에 대한 공백기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적 우려에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 리스크, 경영 리스크까지 다 닥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총 집합체들의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만 말씀드렸지만 토종 어떻게 보면 1세대 YG 그룹인 빅뱅도 지금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베이비몬스터 시장에서 다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밀리는 게 아닐까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 뭐 각종 차트에서도 지금 역주행을 일으킬 정도로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월드 투어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인프라가 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이런 메가 IP에 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적 증가 당연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석을 내어주셨는데 자, 지금 이런 차트 모양 그리고 차트 흐름이라면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일단 의견 주신 걸로는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를 분출한 게 없습니다. 코스닥이 그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공매도에 관한 이런 비중도 정말 높았습니다. 요 구간 11월 달 부근으로 보시면 회사에 딱히 그런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는 게 없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도체랑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가 지금 다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전반적으로 보시면 엔터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당시에 공매도 비중 자체가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거의 거래일 한 달 거래를 따졌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10% 이상 이런 어떻게 보면 공매도 비중이 차지하고 있었고 왜 공매도 금지 공시가 안 나온 좀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딛고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요 파트는 계속 잘 나갔어요. 가요 파트는 잘 나갔는데 배우 파트 이전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충분한 시너지를 못 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차승원이라든가 최주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이러한 대형 스타급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배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배우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시너지를 못 일으켰고 거기에 아티스트 리스크까지 탄생하면서 그동안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기자 파트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아티스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YG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작곡가도 50명 넘게 보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 지금도 우리가 좀 탑승을 할 만한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아모레퍼시픽에 현재 위치한 이주호 본부장의 노란색 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앞에 있는 6개 종목이 후보가 될 텐데 바로 한 칸만 전진하네요. 자, 리노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찾아보니까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주에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력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리노공업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코스닥 반도체 시총 1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OE가 높습니다. ROE가 20%가 넘고요. 근데 이에 반해 ISC 같은 경우는 ROE가 10%가 안 되는데 주가는 굉장히 잘 가죠. 근데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리노공업은 대부분 테스트 소켓을 전공정단에서 합니다. 근데 ISC는 후공정단에서 하거든요. 근데 후공정단에서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지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금 ISC가 더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ISC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SKC에다가 피인수됐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 낙수 효과를 그대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HBM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ISC를 밀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C가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정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회로가 이상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전공정단에서 만약에 회로 테스트가 안 되면 수율이랑 문제가 직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노공업은 사실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이런 걸 따져보면은 ISC보다 훨씬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신고가 영역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리노공업은
재무 상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AI에 대해서 뭔가 또 노이즈가 나오고 이랬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ISC나 이오테크닉스. 근데 리노공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조금 약하지만 오히려 재무적인 탄탄함으로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가면서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 적합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리노공업이 굉장히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요. 수급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F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를 쌓는다라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리노공업은 그동안 에이직 시장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낸드 플래시라던가 메모리 반도체 이러한 수율에 대한 부분들에 따져봤을 때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이 적용될 때 그때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리노공업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ISC라던가 뭐 TSE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더 탄력성이 높지만 코스닥 시총 1위 반도체 기업인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모아가실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그런 여러 매력에 대비해서 주가의 탄력도는 다른 종목에 비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수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트를 최근 걸 이제 당겨서 보면 안 올랐다고 하기에는 또 1월 말부터 시작된 랠리에 의해서 한 50%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전혀 부담되는 위치는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40만 원 넘었고 ISC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고 사실 1월 말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서 ETF 자금 유입되면서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배경은 리노공업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고 반도체 소부장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끌어올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이오테크닉스랑 ISC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에 비해서 더 탄력도가 높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오히려 지금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기에 괜찮다. 그리고 사실 지수가 밀릴 때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방어를 잘 해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뭐 사실 리노공업이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ISC라던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도 괜찮고 좀 더 오히려 변동성에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있다.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 정도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좀 만약에 여기도 후실적이 나오면 그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을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리노공업이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ISC한테 안 맡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한테 주로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리노공업은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준 코스닥 시총 8위 종목이고요. 반도체로 치자면 코스닥에서 시총 1위인 리노공업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삼성전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번엔 몇 칸이나 전진할까요?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합니다. 저쪽 끝으로 가겠네요. 자, 매지온이 나왔습니다. 매지온. 오늘 좀 간만에 조정을 끊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7거래일 만의 상승. 네. 그동안 잘 달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1월 30일까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주가가 한 7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전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과거에 이제 실패 요인이었던 특정 환자를 제외한 데이터가 좀 안정적으로 도출이 되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중간 데이터보다 중간 결과보다 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적이 있고요. 그에 힘입어서 이제 FDA까지 승인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8만 원 부근까지도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오늘 반등을 보인 모습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5일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매지온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 투자할 때 뭐 기술 이전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력 등등을 보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나. 네. 근데 메지오는 어쨌든 임상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로 지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서 마치 과거에 제약 바이오주 투자할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숨어 있는 건지 이게 뭐 통과만 되고 승인만 받고 하면은 정말 뭐 또 퀀텀 점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관망을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종목 역시 아직 5일선을 좀 하회하고 있어서 매수 의견은 들이되 이왕이면은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기술 수급적으로 먼저 보면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투라든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집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항상 21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강하게 좀 지지해 주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렸다가 다시 N자형으로 반등하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린다면은 전저점 부근인 요 라인이 좀 가장 적합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반등 시 N자형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전저점 부근이니까 아마 13만 원, 13만 5천 원 부근, 요 라인이 단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좀 N자형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주는 역시도 매수 의견이지만 조금의 조정을 더 기다렸다가 노려보자라는 추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장 저랑 가까이 있는데 갈 길이 멉니다. 자, 6칸까지 전진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지요? 굴려 주사위. 자, 보겠습니다. 숫자는 단번에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같이 붙어버렸네요. 자, 셀트리온으로 가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새해 들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꽤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상승세를 잘 유지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이더라고요. 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워낙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엔 다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신년부터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은 외국인들이 어떠한 주식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느냐 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요. 지금 수급 쪽을 보시면 신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1월 2일 첫 거래일에 가장 많은 이러한 자금이 들어왔고 이때는 기관도 크게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1월 달에는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은 좀 많이 팔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시세 분출이 안 됐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좀 매력적인 요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년에 바이오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주들을 살펴볼 때 작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가치를 전부 다 끌어와서 굉장히 큰 평가를 매기고 지금 빠지는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실적 또는 반대로 기술 이전을 체결한 기업들은 마일스톤이 쪼그라들 줄어든다거나 또는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캐파가 안 나왔을 때 좀 실망 매물 많이 떨어지잖아요. 실적 우려가 항상 바이오주의 꼬리를 달고 다니는데 실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물론 지금 계속해서 빅사이클이고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돈이 돌다 보니까 순환매를 하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도 테마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증명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좀 주가 상승세에 관한 이러한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그보다 더 뛰어넘는 올해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조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자, 셀트리온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은 지켜봐야 할지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수 의견이 좀 강한 의견이고요. 예.
일단은 합병 그 일전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2020년 12월도에 코스피가 3천을 가냐 안 가느냐 그때 셀트리온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많은 바이오주들을 보시면 우리가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시장을 장악을 하고 큰 테마를 형성하면서 크게 시세 분출을 했던 많은 바이오주들은 지금 주가가 오히려 바닥으로 가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주식이 많이 있는데 실적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계속해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조가 넘어갔죠.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0%에 복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밝힌 게 매출 5조가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일전에는 고부가 가치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실적 올려놨었잖아요. 지금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가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아마 지금 2038년까지 관련 이 신약 자체를 40개가 넘는 이러한 약을 지금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시장 규모가 지금 아마 이쪽이 200억 규모인데 이 안에서 지금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400억까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렇다면 관세 이슈에서도 다소 셀트리온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지금 인프라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가를 눌렸던 건 역시나 서정진 회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관한 이러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어서 실적, 업황 탄력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신고가가 5년 전 34만 원, 저는 지금 22만 원대 있잖아요. 분명한 저평가. 그리고 셀트리온이란 브랜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건네주시면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분의 말이 한 곳에 쭈루룩 몰려 있는데 이제 마지막 주사위 하나씩만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자, 더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돌아온 그 순간입니다. 우리 세 분께서 직접 주사위를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부터인데 늘 항상 방송 끝나면 그러시잖아요. 예, 더 잘 굴릴 수 있다고. 예,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려주시죠. 네,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자, 굴려 주사위 숫자 4 나왔고요. 4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칸 전진하면요. NC소프트로 갑니다. NC소프트.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일단 하락 마감이 됐고요. 하락폭도 뭐 1%, 2%가 아니고 6%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진 건지 그리고 NC소프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리니지 클래식이 출시가 됐는데 이제 그 린저 시드를 규합한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에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근데 흥행을 했는데 네. 노이즈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좀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M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떤 인게임 결제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뭐 이제 과거의 리니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옛날에 리니지가 이제 월정액 해가지고 29,700원이었거든요. 예, 잘 기억하시네요. 뭐 옛날에 한번 해봐가지고 어쨌든 그 인앱 상품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 스트리머들이 스트리밍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결제 인앱 결제가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막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계좌를 통해서 예. 거래를 한다. 운영정책 위반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아이온2 나왔을 때랑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노이즈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을 줄 수 있고 사실 지금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11일부터 이제 유료화가 정식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스트리머들과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약간 단말성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온2
아이온2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건데 아이온2에 대한 약간 흥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까지 생기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하락세를 불러온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빠졌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음봉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안한 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주신 게임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오늘 같은 장에서 좀 크게 빠졌다 보니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이온2가 작년에 말에 10월이었나요? 11월? 그때 이제 출시가 됐고 그 실적이 반영된다면 지금 예상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연될 수도 있다. 뭐 아이온2 실적은 이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만약에 그게 빠졌을 때 흑자 전환이 안 됐다면 또 약간 또 시장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약간의 걱정을 좀 전해주신 걸 보니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이신가요? 네, 관망하시고 오히려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온2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좋게 나올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갈 정도의 실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리니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실적에서 나올 건데 과연 이게 지금 인게임 상품 없이 과연 이게 그냥 월정액 비용만 가지고 매출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셔서 당분간 흐름 지켜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혹시 분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4분기에 뭐 99%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분석에 따르면은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 전환이 된 것 같긴 한데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 크래프톤, 뭐 NC소프트 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 게임이 사실 IP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해외 게임사들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뭐 NC소프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옛날 거 버전 2 아니면 옛날 거 다시 클래식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게 흥행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너무 배틀그라운드 IP에 의존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신작 게임들이 지금 흥행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실적에 반영되다 보니까 투심을 위축시키는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가 이제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조금 가시화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작용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공대원 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볼 차례인데 공 대표님도 좀 준비를 하고 계셨죠? 네, 마음속으로 좀 네. 준비를 했는데 좋습니다. 네, 굴려 주사위. 그걸 준비하셨군요. 자, 좋습니다. 굴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오우, 숫자가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에코프로비엠으로 가는군요.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지금 1, 2, 3위는 뭐 시가총액이 계속 순서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단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된 듯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본업에 대한 우려가 다 지워졌냐? 그건 또 물음표가 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그때 금쪽이 종목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에 헝가리 공장에서 한 5만 톤 규모로 양극재를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측에서도 이제 공장 생산이 캐파가 돌아갈 예정이라서 통상 캐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도 작년 2024년도에는 적자였지만은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좀 흑자로 전환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미증시에서 캔턴 스테이프 역시 한 10%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점도 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 내일장에서 매수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7월 24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쭉 밀렸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를 못했던 시점인데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올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좀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21선 부근에서 정고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롬 BA 같은 경우는 단기 지지선은 전고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일단 배터리 로봇에 엮여서 2차 전지도 같이 배터리 셀이 증가되면은 양극재나 전고체도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건희 대표님이 주사위를 굴려주실 차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선 두 분이 워낙 또 잘 해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 I'm still hungry를 외치고 계십니다. 뭔가 좀 기발하고 깜찍하고 그런 주사위 굴리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희망 이 대표님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자, 굴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숫자는요. 5가 나왔습니다. 이미. 자, 5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수급 로드맵이잖아요. 수급 로드맵에 현대차가 이름을 올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개인 매수세가 제일 강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정시 매수라는 용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지금 고점 같아 지금 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대차사 대형주 얘기를 하지만 식당에서도 병원에서도 현대차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나마 대형주 안에서 20%가량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런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지속 매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지금 미래의 가치에 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로봇으로 신산업 동력을 통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선은 관망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달 내에 지금 국회에서 대미투자법 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가장 큰 난관인 관세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현대차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한 이러한 또 불확실성 해소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대형주잖아요. 한번 상승하면 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호재를 확인하고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일장에서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진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보다는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풀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으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9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마쳤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